좋아요, 구독!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연휴 기간 내 스타일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수익을 많이 주기 위해서 역시나 또 스타일도 한번 바꿔서 새로운 마음으로 와봤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선호 대표와 함께하는 오늘의 일명 화면을 통해서 주제 만나보시죠.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연휴에 사우디 간 이재용 이 말 남기고 유럽으로. 뭔가 드라마 마지막 대사 같은데요. 어떤 말씀 남기셨을까요? 막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이제 주식을 투자할 때 이 삼성전자를 많이 바라보면서 이 매매 포지션을 취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재용 회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바로 중동은 삼성의 미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일단 뉴스 기사 하나를 한번 먼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재용 회장 취임 이후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유삼성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자꾸 신규적으로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재용 회장이 지금 하는 게 뭡니까? 미래 먹거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지금 하반기에도 바쁜 일정 소화한다라고 하면서 연휴에 어딜 갔어요? 중동으로 갔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이 앞으로의 삼성의 투자 모멘텀이 어디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 중동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삼성 같은 경우 이 투자 모멘텀이 나왔을 때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크게 간다라고 했잖아요. 자, 과거에도 우리가 한번 이력을 본다라고 하면은 차트를 한번 볼게요. 과거에 이제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휴림 로봇 같은 경우 로봇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도 많이 알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미래 사업 등에 45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무엇을 했다? 660원에 있던 주가가 4,900원까지 약 8배 이상 상승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프렉스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자, 유프렉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삼성이 무엇을 이야기해요? 자, 메타버스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지금 이제 1,000원대 있던 종목이죠. 7,940원까지 약 7배 정도의 상승을 하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용 회장이 뭐예요? 미래 먹거리 사업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 미래 먹거리 사업 확보를 위한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만큼 여기서의 투자 모멘텀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이 다시 한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중동의 이 삼성의 미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는 앞으로의 투자 모멘텀이 중동 쪽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중동이라고 하면 사실상에 나와 있어요. 중동이라고 하면은 네옴시티, 작년에도 네옴시티 관련돼 있는 모멘텀으로서 굉장히 시장이 핫했죠. 실질적으로 뉴스를 보면은 이재용 회장이 뭐 한다고 해요? 이제 우리 국내 그룹 총수들 총 이제 10개 기업 정도 됩니다. 10개 기업과 함께 이제 만남을 가지면서 빈살만을 만나서 뭐 하겠다? 네옴시티 수주전에 나서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이 10월 달 중으로서 이 수주전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 10월 달 타이밍에 맞춰서 중동에 가서 중동이 삼성의 미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상의 이 네옴시티가 네옴시티 수주전에 네옴시티에 대한 투자 이런 모멘텀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사실 네옴시티가 많은 분들이 이게 왜 중요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네옴시티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다음 뉴스를 보면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시장에서 봤을 때는 네옴시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옴시티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제2의 중동붐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이제 사우디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네옴시티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기존의 이 중동 국가의 경제 중심지는 우리가 두바이로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두바이 같은 경우도 갑자기 사우디에서 이 네옴시티를 짓고 우리가 초거대 도시를 만들고 하니까 두바이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10년 동안 1경에 달하는 자금을 우리도 투자해서 똑같은 이
더 큰 도시를 만들겠다, 두바이를 더 성장시키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네옴시티를 시작으로서 정말로 뭐가 나올 수 있느냐? 중동 국가에서의 수주전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2의 중동붐이라고 하는데 사실 중동붐을 굉장히 무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무시하는 분들이 많은데 과거에 우리가 사례를 비교해 보면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대우건설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대우건설 같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과거에 지금 1,000원대 있던 종목이 29,000원까지 약 30배 정도 올랐습니다. 약 30배 정도 올랐는데 이 대우건설이라는 종목이 올라감에 있어서 왜 올라갔느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2000년도 초에 뭐였어요? 이 건설 이 업종들이 우리나라 건설 이 그룹들이 뭐한다? 기업들이 중동, 해외에서 이제 수주를 조금씩 따오기 시작하면서 2000년도 초에 중동붐, 제1의 중동붐이 시작이 되죠. 자, 그러면서 대우건설이 4년 내리 상승만 했어요. 하락은 없다 보시면 됩니다. 4년 동안 상승을 하면서 뭐 했다? 30배 정도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건설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5천원에 있던 게 10만 원까지 역시나 이제 중동 붐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서 4년 정도 상승을 하면서 3, 4년 상승을 하면서 20배 정도 오른 것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이제 중동 붐이 네옴시티를 통해서 이제 정말로 앞으로 이 수주전과 함께 제2의 중동 붐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다? 앞으로 이런 3년, 4년 동안의 강한 상승세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방금 얘기했던 이재용 회장이 중동을 방문해가지고 삼성의 미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 발언 하나로부터 해가지고 이런 20배, 30배 올라가는 종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뭐 사실상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무엇을 얘기하느냐? 중동 붐이기 때문에 건설주들을 사면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사면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일단은 도시 하나를 만든다는 거는 뭐 큰 도시를 설계한다는 건 건설의 힘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업종들이 모멘텀이 이제 부각되는 건 당연한 건데 사실상의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무조건적인 건설 업종들의 수혜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없는 것이 네옴시티가 바로 어떤 시티냐고 하면은 그 다음 뉴스에서 나오죠. 네옴시티는 뭐다? 스마트 시티라는 거예요. 스마트 시티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디지털화가 된다는 거고요. 모두 다 데이터가 된다는 거고 이 스마트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일반 건물을 짓는 거와 다르게 다른 기술력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2의 중동붐에서는 무엇이 움직일 수 있느냐? 건설 업종 말고도 이 스마트 시티 관련해가지고 필수적인 기술이라든지 여기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이 과거 아까 이 건설 업종들이 20배, 30배 올라갔던 것처럼 꾸준하게 네옴시티, 두바이 이런 것들과 함께 앞으로의 미래는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로서의 제작이 되는 만큼 새로운 기술력에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스마트 시티에 한번 주목해보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삼성 로봇과 네옴시티의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면 투자 키워드를 잡았을 때 지금 바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스마트 시티가 될까요? 맞습니다. 일단 스마트 시티를 보면 돼요. 근데 스마트 시티를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사람들이 그래서 무엇을 사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스마트 시티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뭐냐고 하면은 뉴스에서 나오지만 바로 데이터. 스마트 시티의 현실은 뭐 성큼한데 원동력은 데이터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마트 시티라는 건 모두 다 디지털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도 보고 봤을 때 데이터를 가지고서 수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갈까 말까. 이제 스마트 시티 같은 게 모든 것이 이제 로봇이 하게 되는 거고요. 모든 것이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서의 필수적인 부분은 데이터를 얼마나 보존할 수 있는지, 데이터를 얼마나 안전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필수 원동력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는 이 데이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이런 쪽을 좀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합니까? 지금 다음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우디에서도 뭐 한다고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팀 네이버를 찾는다고 하죠. 그래서 팀 네이버를 찾는데 얼마나 자주 받느냐 보면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지금 이제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사우디 입장에서도 지금 보는 게 뭐다? 이 데이터에 대한 산업, 데이터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팀 네이버를 찾았다라는 거는 과거에도 사우디 관련되어 있는 네옴시티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나왔을 때 네이버 반사 이익이 좀 많이 기대가 됐었어요. 실질적으로 이 왕세자가 방한했을 때 뭐합니까? 네이버 4억에 꽂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 이 데이터적인 부분이라든지 네옴시티적인 부분, 이 네이버를 매수를 하셔도 사실은 괜찮아요. 근데 사실 네이버를 사라라고 이야기를 좀 못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일단 네이버의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기술적으로는 정말 괜찮은 부분이에요. 과거 2016년도, 17년도 전고점이라고 표현을 하죠. 전에 있던 고점을 2020년도, 21년도 돌파를 하고 지금 눌리고 있습니다. 눌리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패턴이 어떤 패턴이 나오느냐. 이 보통 주가가 급등할 때 조정을 주고 반등을 하는 2차 상승 파동의 눌림목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눌림목이 정확히 어디에서 지금 나오고 있냐고 하면요. 전고점 지지라인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라는 종목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한 13만 원대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강한 상방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이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이 네이버를 사실상에 그럼에도 여러분들에게 매수해라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자, 네이버가 2020년도, 2021년도 주가가 약 2배 올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2020년도, 2021년도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갑작스런 이 개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급증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증시가 그냥 계속 상승, 바로 V자 랠리를 날리면서 안 오르는 종목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자, 그러면서 네이버가 2배 오를 때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2020년도, 2021년도 2배가 아니라 20배, 30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은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옴시티를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장기적인 이 호황을 기대하면서 네이버를 매수하기에는 기간 대비 상승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량주의 함정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우량주를 정말 좋아해요 하시는 분들은 제2의 중동분과 함께 뭐 네옴시티의 이런 것들과 함께 네이버를 좀 매수해봐도 괜찮다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차라리 무엇을 노려보자. 우리가 자율주행차라든지 뭐 현대차, 전기차 뭐 이런 거를 볼 때도 실질적으로 뭐합니까? 현대차의 주가 상승보다는 전기차의 주가 상승보다는 실질적인 이 2차 전지 부품이라든지 수소차 부품 이런 부품이라든지 모멘텀 기술력을 가지고 가는 종목들 반사이익을 가져가는 종목들이 더 크게 상승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네이버를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네이버가 어차피 호황을 누리고 네이버가 어차피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네이버를 통한 반사이익을 가지고서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좀 사보면 오히려 주가 상승에 더 큰 폭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면 좋냐 봤더니 팀 네이버가 중동 가는데 이 중동에서 뭐 한다고요? 사우디의 AI와 로봇을 이제 또 뭐합니까? 심는다라고요. 그 말은 이제 이 네옴시티의 붐, 아까 얘기했죠. 모든 건 스마트 시티고 모든 건 디지털화가 될 거라고. 그럼 여기서 인공지능은 필수고요. 여기서 자율주행도 필수입니다. 그러면서 로봇도 따라오게 되는 거고 이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우디는 이제는 뭐 하겠다? 완전 자율주행으로 이 여러분 지금처럼 뭐 레벨 3 자율주행, 레벨 2 자율주행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뭐가 돼요? 거기서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우디 장관이 사우디에서 이제 방한을 했을 때도 뭐예요? 보면 아시겠지만 로봇에도 어떤 로봇에 더 이제 관심을 가지느냐?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앞으로 이 네이버, 이 네옴시티와 함께 네이버가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로봇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으로서 네이버가 수혜를 받았을 때 이 자율주행 부분 네이버도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로 세로라고 해서 더 보다 정교하고 보다 이제 확실한 자율주행 로봇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율주행 로봇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나 지금 이 타이밍이 너무나 좋은 게 뭐냐고 하면은 이 이재용 회장의 투자 소식과 함께 네옴시티 관련된 반사이익 이걸로도 충분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핫한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두산 로보틱스가 내일이면 상장을 합니다. 모레인가요? 내일인가요? 지금 헷갈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내일입니다. 내일인가요? 어쨌든 이번 주에 상장을 해요. 그럼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당연하게 로봇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두산 로보틱스가 갑자기 뭐 하한가 가듯이 뭐 무너진다고 하면 그럴 수는 없겠지만 시장에서는 뭐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따따상은 기정사실화로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한가에서 마무리되는 그 순간 로봇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이 같이 반사익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이슈를 노려볼 수 있는 게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로봇으로서 또 반사익을 노려볼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이슈가 있는 게 뭐냐? 현대차가 뭐라 했어요? 연말까지 시속 80km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을 상용화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레벨 3 자율주행 차량 이 상용화 계획과 함께 지금 시장에서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실상은 뭐 이재용 회장의 사우디 방한하면서 여기 이 중동이 우리나라의 미래다, 삼성의 미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투자 모멘텀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로봇 관련돼 있는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과 현대차의 연말 상용화 계획 이 두 가지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율주행 로봇 관련돼서를 매수를 안 해볼 이유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삼성의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서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과 로봇들이 움직이는지 보면서 한번 현재 시장을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상장한다 말만 많다가 벌써 내일입니다. 내일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가운데서도 자율주행이 접목된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좀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한컴 위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옴시티는 완전 자율주행이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과 이렇게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다 보니 아까 이제 어쨌든 삼성도 중동에 투자한다 했고 이런 모멘텀을 봤을 때는 어쨌든 네옴시티와 엮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한컴 위드가 직접적으로 엮이는 건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 뉴스가 나온 것이 뭐가 있냐고 하면요. 유빌리티라고 해서 이 기업이 자율주행 로봇을 네옴시티에서 운행을 하겠다. 이 채택됐다라는 이 모멘텀의 뉴스가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사우디 네옴시티가 지금 옥사공과 맥라렌의 엑셀러레이터라는 이런 걸 해가지고 자율주행 로봇을 채택을 하는데 누구를 채택하느냐? 바로 이제 유빌리티라는 기업을 채택하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유빌리티라는 기업이 사실상은 상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종목을 그냥 사면 되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유빌리티라는 기업은 이제 스타트업으로서 아직 비상장 기업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라든지 기술 협력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반사이익을 가지고 가는 종목을 찾아야 돼요. 근데 사실상의 이 기업의 지분 투자 30억 정도 투자한 기업이 있긴 한데 그게 바로 삼성전자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자율주행 로봇을 사야 되는데 삼성전자를 산다.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컴 위드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으로서 이제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지금 자율주행 로봇 관련되어 있는 기술로서 유빌리티가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과거에 이제 한컴 인스페이스와 자율주행 기술을 뭐한다? 유빌리티가 공동 개발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이라는 부분에서 이 유빌리티가 모멘텀이 되었을 때는 한컴 위드가 반사이익을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 유빌리티가 상장이 안 된 상황이고 유빌리티의 뭐예요? 자율주행 기술을 함께 개발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컴 위드를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차트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이 상반 기대가 굉장히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자, 월봉상 보면은 우리가 이런 게 이제 삼각 수렴의 돌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약 2,900원 정도대를 계속 지속 몇 년간 지켜주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을 지지라인으로서 그어보고요. 그다음에 최근 고점대, 21년도의 고점대부터 하방 추세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사실 당장의 상방 추세로서 돌파가 나오진 않았지만 조만간 뭐가 기대돼요? 상방 추세로서 돌파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한번 저가 매수의 기회로 노려봐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고 하면요. 일봉상 차트를 볼게요. 한컴위드라는 종목의 일봉상 차트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고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딱 한 가지를 느껴지셔야 돼요. 뭐가 느껴져야 되냐고 하면은 아직 하방 추세를 끝낸 상태에서 이 바닥을 다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 바닥이 확인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지금부터 사야겠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정찰병 개념이라고 하죠. 적은 매수 물량을 좀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보고 있고, 만약에 이 종목을 내가 매매를 해보겠다라 하더라도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바닥을 좀 다지는 게 확인이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 이평대라고 하죠. 보통을 바닥을 다졌다라고 봤을 때 60일 이동평균선대만 제대로 돌파해줘도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일 이동평균선대를 뚫어내고 안착을 하는 걸 보고 매수를 한다든지, 그런 관점으로 매수를 좀 접근해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한컴 위드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한컴 위드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바로 들어가시기보다는 바닥을 다진 게 좀 확인이 되고 나서 한번 접근하시라라는 의견 추가적으로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종목 여쭤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자율주행으로서 사실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바로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아쉽게도 이 네옴시티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보다는 과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옴시티 때문에 뭐 한다 했어요. 두바이 같은 경우도 일경을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제 두바이가 일경을 투자한다라고 하면서 그때 뭐가 됐습니까? 급등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네옴시티라든지 두바이라든지 전체적인 스마트시티에서 자율주행 이슈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상승에 대한 부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너무나 당연하게 기업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냥 뭐예요? 자율주행 솔루션 관련되어 있는 이런 모멘텀의 기업이죠. 그냥 기업 자체가 그냥 자율주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상방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어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주봉을 좀 볼게요. 보면은 지금 삼각 수렴이 이제 거의 다 돌파가 나왔어요. 거의 다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한 2,500원대를 크게 무너뜨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현재 자리에서는 강한 상방이 기대되지 하방에 대한 리스크는 적다. 뭐 손절가 2,500 정도 잡고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손절 리스크는 작게, 그다음에 기대 목표 수익률은 크게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 종목은 짧게만 한번 들어볼게요. 예, 짧게 모아데이터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그냥 차트만 보고 좀 설명드릴게요. 과거에 이 네옴시티랑도 많이 연관이 되긴 했는데 시간 관계상 차트만 보도록 할게요. 지금 하방 추세 지금 돌파 나오고 지금 보면 뭐가 나왔어요? 삼각 수렴 때 돌파가 나와버렸죠. 그다음 거래량까지 실렸기 때문에 해당 주가가 지금 이제 상방에 대한 강한 상승 탄력을 가져가는 게 큽니다. 다만 눌렸을 때 조정 구간에 좀 진입해보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종목 모아 데이터까지 알아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정보가 너무 많은 우리 대표님,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